오세훈 후보는 이미 신통개발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어디가 더 재건축 잘해줄 것 같으세요?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기는 사람인데 저분은. 그러니까. 강남이나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집값보다는 정비구역, 정비구요. 재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여의도는 거대한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지금 40억, 50억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하면 70억, 80억이 되는 곳인데 거기도 79%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압구정 현대가 압도적으로 압구정 현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재건축이 나면 거기는 이제 84%가 나왔거든요.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개발의 슬로건 뭡니까? 알고 계셨어요? 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 네. 어젠다가 세팅이 안 되잖아요. 오세훈 후보는 이미 신통개발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어디가 더 재건축 잘해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성동구청장을 했잖아요. 정원호 후보가. 네. 근데 성수동에서 졌어요. 성수 1가 성수 2가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욕망이 응축된 제가 볼 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투표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동구 주민들은 구청장은 내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제한이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뭐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를 아파트 앞에 배치할 것인지 이 모든 걸 다 서울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주당 설령 찍을지라도 나한테는 나는 정원호 후보가 좋고 오세훈 후보가 좋고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욕망 그대로 그냥 지지율이 나왔어요. 지옥의 하나씩 볼까요? 형태도 안 정해. 그래서 부동산 지옥. 이분들은 자 부동산 지옥 된다. 파란색 찍으면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 이제 오세훈 후보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신통개발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실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4번, 지금 5번째잖아요. 5번째야. 2006년부터 해서 10년 4개월 동안 시장을 역임했거든요. 역대 네. 시장 보면 다 오세훈이야. 네 거냐 서울이? 그때까지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오세훈 시장이 많이 했느냐? 정말 공급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이게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집값이 계속 안정되거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거나 서울시장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조만 하고 제도만 하는 것이지 네. 집값이 안 올라서 분양가가 안 나오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짓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미분양은 쌓이고 하는데 뭐가 남아 있느냐? 서울에 이명박 시장이 지정해 놓은 뉴타운이 이제 아주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389개의 정비구역을 해지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하면 재건축을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취소해버려.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이걸 이제 TV조선의 강적들이 나와서 오세훈 후보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 11년 서울경제 기사예요. 네, 수익성 없다. 조합원 현금 청산 요구. 시공사들은 속속 발빼. 아 돈이 안 되니까 발을 뺀 거야. 4년 5년 됐는데 조합은커녕 추진위도 구성 안 된 게 317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뉴타운을 안 하고 싶으시면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를 해오시면 아직 조합은커녕 추진위도 구성 안 된 단지들은 해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구 지정이 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이 묶여요. 무슨 말이냐면 공람공고를 하는 날부터 내 땅인데 팔 수 없게 전매 제한을 겁니다. 팔더라도 다음에 내가 최영커한테 팔면 최영커는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지만 새 아파트 분양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헌 지분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3년, 4년, 5년, 6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주민들은 계속하자, 어떤 주민들은 이거 그만하자 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럼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389개의 정비구역을 풀어요. 2년 동안. 저희 집 앞에 현수막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389개 재건축 포기한 박원순 시장을 되풀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오세훈 후보처럼 용적률을 막 팍팍 올려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었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389개의 와.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지옥 프레임하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인데 세금 폭탄은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슬로건이잖아요. 네. 그냥 OECD에서 긁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2024년 조세 부담률이라고 있죠. 조세 부담률이 한국은 17%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찹쌀떡을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17%만큼 세금을 낸다. 내가 찹쌀떡을 100만 원어치 팔면 나라에서 17만 원 세금 내 이런 거. 다른 나라는 얼마나 걷어가나요? 다른 나라는 일본은 20만 원. 네. 다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OECD보다 우리는 7% 이상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거는 무슨 아니야 논쟁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 통계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처 통계가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선진국보다 세금을 한참 덜 낸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각종 사회기금들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오른쪽에 보면 국민 부담률이에요. 그게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거. 오케이. 네. 우리는 25%잖아요. 네. 이건 더 차이가 나요. 더 차이가 커 오히려. 그래서 34%예요.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걷어요. 우리하고 경제 규모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는 8%가량 차이가 나요. 지나가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우리가 시민분께 뭐 KBS든 어디든 매불쇼든 우리나라는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으세요? 적게 내는 것,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 일본보다도 훨씬 적게 내고 우리가 세제가 비슷한 그 적게 내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이 한 20%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중국도 20%밖에 걷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가자. 예를 들어 신중이네. 그러니까요. 인도는 13%밖에 내지 않아요. 우리도 인도 경제처럼 가자. 그래서 세금 좀 줄이자. 정말 낮은 나라 필리핀이에요. 우리도 필리핀 경제처럼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을 거면 세금 폭탄이라는 어젠다는 맞지 않는 맞지 거예요. 않아. 상속세 너무 높다.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낮추자. 근데 뭐 이런 세금은 너무 낮으니까 이런 건 높이자.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이 프레임, 이 슬로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 이재명 뭐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세금을 너무 너무 많이 걷어. 이러죠. 부자들 세금 때문에 떠날 거라고. 자, 아까 제가 세금 부담률,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보여드렸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 거기 중국 가야 돼. 필리핀 가고 안 간단 말이야. 월세 작년에 내봤지 정말 얼마나 많이 올랐어. 세금 너무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이 가는데 집값이 올라서 오른 겁니다, 이놈들아. 그럼요.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없어. 세율을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한 60억짜리가 75억 되면서 그냥 세율이 한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자동으로 했지 공정시장 뭐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세율을 하나 건든 게 없어요.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1,000만 원 더 낸다고 지랄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아.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6만 원이 71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금 폭탄을 내나 이게 이제 얼마짜리냐면 공시가격이 한 5억 5천이니까 한 7억 8억 되는 아파트인 거죠. 네. 한 2, 3천만 원 올랐나 봐요. 예. 근데 재산세 1년에 70만 원 내는데 여러분들 자동차세 얼마 내세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차 갖고 계신 분들 이 정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차도 70만 원 내는데 5억 그러니까 7억짜리 아파트도 70만 원 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분에게 어때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 많이 내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 폭탄 들어봤어? 들어봤냐고.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도 자동차세 폭탄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일부 언론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슬로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